무조건 올라간다는 부동산 필승의 어떤 신화가 바로 전세 제도라. 반포대교 지나다 보면 왼쪽 오른쪽 다 있죠. 네, 예. 그럼 그때는 신규 주택 공급이 늡니다. 전세 제도 소멸된다.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저건 그냥 아닌데 이런 생각.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전세, 에이, 월세 두 전세역인 삶이 주연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 법 때문에 전세가 사라진다라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차 보호법으로 전세 제도가 소멸한다는 말 정말일까요? 정확한 해설을 위해서 저희 더 라이브 경제 코너인 각경제팀 대표 김동환 박사님을 긴급하게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혼자 왔습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거의 유일한 임차인이 저거든요. 저에게는 정말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세가 사라진다니요. 예.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게 예. 그 임대차 보호법 이거 이제 통과돼서 3법이라고 네. 하는 네.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뭐- 그러니까 전 같으면은 1년 살다가 나가고 이게 법 개정이 돼서 2년까지 보장해 줬던 건데 2+2 그러니까 최대 4년까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못 나간다.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전월세 상한제는 가격을 최대한 기간 중에 5%밖에 못 올린다. 근데 이게 전세대란 날 때마다 그 우리 신문에 많이 나잖아요. 내 전세가 3억이었는데 1억 올려달라더라. 그래서 대출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2년에 5%씩인 거죠? 맞습니다. 예. 이거 가지고 지금 뭐 나는 임차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전세 제도 자체가 소멸될 거다 그런 문제 제기가 있잖아요.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알겠습니다. 전세를 2년 살다가 합니다. 예. 연장 계약을 하는데 예. 돈을 더 올려주고 연장 계약을 했는데도 제가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15번을 했습니다. 돈을 엄청 많이 올려줬는데도 제가 고맙다고 인사를 드릴 정도로 엄청 다음에 계약할 때는 값이 많이 뛰어요. 근데 그 집값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어요. 집값 엄청 올랐습니다. 네. 사실 그때. 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전세 제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전에 생각해보면 우리 어렸을 때는 이자가 뭐 10%, 15%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이자를 물고도 돈을 안 빌려줬어요. 왜냐하면 산업화 단계에서 정부에서 은행으로부터 하여금 개인들한테 돈 빌려주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예. 왜? 이거 투자해가지고 공장 세워야 되니까 기업들한테만 몰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돈을 못 빌리는 입장에서 목돈 마련이 안 되니까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 목돈 마련한 유일한 길이 개인 간의 금융거래를 한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면 그때 돈으로 500만 원 내세요, 1000만 원 내세요. 이거 갖고 가서 은행에 맡기면 얼마 줘요? 10% 이자 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전세제도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전세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로 생각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금리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데 믿음이요? 집값은 무조건 올라간다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100% 자기 자본으로 사는 거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이게 일종의 레버리지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레버리지 쓰는 거는 뭐냐면 이 집에 자기 돈 일부와 전세 보증금을 끼고 나는 여기 안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집값은 무조건 올라간다는 기대 때문에 믿음이 사는 있지. 거잖아요. 네. 나 여기도 사지도 않는데 내가 빚을 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값은 기간을 두고 조정을 받지만 무조건 올라간다는 부동산 필승의 어떤 신화가 만들어낸 제도가 바로 전세 제도라. 그러면은 지금 어찌됐든 임차인 즉 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통과된 법안이 네. 결국은 세입자한테 불리한 쪽으로 갈 것이다. 다시 말해 전세 제도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지금 높다는 전세 거군요. 보증금이 사금융인데 네. 개인 간 거래잖아요. 약 500조 정도 돼요. 갑자기 그 500조를 어디서 나죠? 제가 예를 하나 드릴까요? 지난 5월 달에 서울에서 집을 산 분들 중에 52.4%가 전세 보증금,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집을 산 거란 말이죠. 50%요? 52%.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다 그렇게 산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는 일종의 갭 투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남 사고는 어떻게 되냐? 이게 72.7%예요. 자기 지금 안 사는데 전세 끼고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산 분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잖아요. 서울 기준으로 중위 가격, 그러니까 서울에 100채가 있다고 전제하고 딱 중간 가격이 한 9억
9억에서 10억 되거든요. 네. 60% 전세금 내야 되니까 그게 6억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갑자기 나 전세 하기 싫은데? 그러면 그 6억은 어디서 빌리죠? 아, 그게 500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갑자기 그 500조를 부채를 다 상환할 수가 있겠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전세 대란이라는 얘기하죠. 전세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전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많이 없다라는 측면이잖아요. 네. 지금 강남이나 이런 데 가보시죠. 멸실주택. 그러니까 재건축한다고 하면 허는데 반포대교 지나다가 왼쪽 오른쪽 다 있죠. 네, 예, 예. 저 둔촌 이런 데 어떻게 하죠? 이주비 줘가지고 어디가 전세를 살아야 돼요. 그렇죠. 네. 지금 수요 공급이 무너졌어요. 그 얘기를 거꾸로 하면 그 아파트들이 그러면 입주하는 시점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묘하게 그 시점이 어디냐? 지금 4년 2+2잖아요. 그 시점이에요. 그럼 그때는 신규 주택 공급이 늡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3기 신도시 2023년에 이제 확정된 입주 물량만 22만 7,900가구예요. 그러니까 이 전세가 소멸되냐 안 되냐는 아까 얘기한 500조의 사금융이 없어지느냐라는 측면도 있고 그때 되면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전세 제도가 어떻게 갑자기 없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상으로 지금 뭐 단기간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네. 길게 봤을 때는 결국 시장 상황에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해서 딱 임팩트 있게 한마디를 한 거죠. 네, 전세 제도 소멸된다. 네네. 근데 그거는 학자들이나 우리 같은 전문가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저건 그냥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임차인인 저로서는 예. 2년마다 이사 다니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사 비용, 복비, 뭐 돈 나갈 것도 그렇죠. 많고 예. 알아봐야 되고 복잡합니다. 이게 우리 거래 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아이들이 있는 집은 사실 학교 문제가 맞습니다. 굉장히 아, 또 전학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초등학교 6년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3년, 3년이에요. 예. 사실은 좀 아쉽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은 3+3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같은 지역에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를 졸업시켜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자식들은 여기 학교 다니고 싶은데 이사 가야 되는 그거 한번 당해보면은 그렇죠. 이것도 모자란다라고 맞습니다. 얘기하는 부분이 많고 네. 이게 1년으로 돼 있다가 2년으로 바뀐 다음에 이제 2+2가 됐는데 네. 제가 그 거주했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것들 이것도 훨씬 깁니다, 사실은. 네, 1년으로 했던 거 생각하면 4년 너무 길다라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세입자지만 1년 만에 나가라는 얘기예요. 아, 그럼요.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너무 짧았다. 아, 이삿짐 정리하는데 1년이에요. 집 안 푸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 임대차 보호법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이제 문제가 있다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전세제도는 너무 없는 분들을 위한 게 아니고 약간 중산층. 근데 지금 빌라라든지 다세대 이런 데 사는 분들은 이게 월세화 될 가능성이 있고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보완책도 같이 내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개인적으로 매우 예. 중요한 이슈 늦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3프로TV 김동환 대표였습니다. 내일 고맙습니다. 모레 뵙겠습니다. Stay